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피로 증명한 실전 경험과 냉전시대 최전방의 극한 훈련이 만들어낸 최강의 전투력,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전우님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를. 오늘은 1970년대를 대표했던 7대 레전드 부대를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순위는 공식적인 군 발표나 정부 선정이 아닙니다. 1970년대 실전 경험, 전투 횟수, 전과 훈련 강도,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당시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우희 기록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부대들 역시 1970년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피땀 흘렸습니다.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고생과 희생이 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부대, 모든 전우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70년대를 빛낸 7대 레전드 부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7위 제1기갑여단 전격부대.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 육군의 여단급 기갑부대는 제1기갑여단과 제2기갑여단 단 둘뿐이었습니다. 여단급 부대 자체가 극히 드물었던 시절, 전차를 주력으로 한 기갑부대는 더욱 희귀했습니다. 1972년 경기도 포천으로 1차 이동했던 제1기갑여단은 1977년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이 철수하면서 캠프 카이저 부지를 인수받아 현재 위치로 2차 이동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갑부대답게 전군 유일무이한 전격이라는 경례 구호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부대가 충성이나 필승을 외칠 때 전격부대는 전격을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M48A5K 전차를 앞세워 적 중심을 단숨에 돌파한다는 전격전의 정신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군에서 기갑부대는 가장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보병이 걸어서 싸울 때 전차는 철갑으로 달렸고, 보병이 소총으로 싸울 때 전차는 105mm 주포로 응답했습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넓은 부지 덕분에 제1기갑여단은 다른 독립여단보다 훨씬 여유로운 공간에서 전차 기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1기갑여단의 부대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갑여단이라는 자부심을 담고 있으며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위 제17보병사단 번개부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둔하며 서울, 강남, 안양, 시흥, 화성 일대까지 광범위한 수도권을 방위했던 육군 최대 규모 사단이었습니다. 수도군단에서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완편 상비사단으로 대령급 지휘관만 6명이 배치될 정도의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1955년 강원도 양구에서 제33예비사단으로 창설되어 같은 해 인천으로 이전했지만 1982년까지는 향토사단 성격이 강했습니다. 1982년 제17보병사단으로 정식 개편되면서 본격적인 상비사단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17사단이 담당한 임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해안 방어, 김포공항 경비, 서울 남부지역 방위, 인천 전역 경계, 사단 하나가 지금의 여러 사단 몫을 해내야 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경계 근무,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언제든 서울로 출동하라는 긴급 대기 명령. 17사단 장병들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번개라는 부대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신속한 기동력과 압도적인 화력으로 1970년대 수도권 안보를 책임진 핵심 부대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편히 잘 수 있었던 것은 번개부대가 인천에서 밤낮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사단이라는 명성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5위 제21보병사단 백두산부대. 강원도 양구군.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땅에서 동부전선 가장 긴 섹터를 홀로 경계하는 부대였습니다. 1953년 1월 15일 창설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백두산에 깃발을 꽂으라는 뜻으로 직접 부대명을 지어주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1970년대 제21사단의 혹한훈련은 전군에서 가장 악명 높았습니다. 실제로 동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날도 있었다는 양구의 날씨. 그 속에서 GOP 경계를 서는 장병들은 추위와 싸우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고독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영하 30도의 초소에서 2시간씩 서는 보초 근무, 손가락이 얼어붙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백두산 부대의 일상이었습니다. 폭설이 예정되면 조기 취침 후 새벽 6시에 조기 기상에서 눈을 쓸러 가야 했습니다. 65연대와 66연대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63연대가 지원을 나가 죽어라 근무했습니다. 환경이 하도 이러다 보니 예비군이 되어서도 같은 사단 마크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친근감과 동지의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3군단 소속이라는 것만으로도 양구의 살인적인 날씨와 물가에 대한 썰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1974년 제4땅굴 탐사 및 소탕작전 당시 이 부대 소속 군견 헌트가 땅굴 내부에 설치된 목함지뢰를 터뜨리고 순국하여 전과를 인정받아 소위로 추서되었습니다. 인원 무공훈장까지 받은 헌트는 한국군 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위관급 군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대북 경계작전의 증거였습니다. 백두산 부대는 1970년대 내내 동부전선의 철옹성으로 북한군의 침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4위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1970년대는 특전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황금기였습니다. 1969년 8월 18일 제1공수특전단과 동해안경비사령부 예하 제1, 이유격 여단을 통합하여 특수전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1970년 세계 여단이었던 특전사는 1974년 제7천마 국위성 여단을 창설했고 1977년 제11황금박쥐 13흑표 여단이 추가 창설되며 총 7개 여단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부대 규모가 2배 이상 증강된 것입니다. 베트남 파병 당시 맹호부대와 백마부대에 배속되어 장거리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특수작전의 진수를 보인 특전사는 1970년대 들어 일일 사태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북한 특수부대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폴버니언 작전에도 투입되어 기밀성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공중 침투, 게릴라전, 적후교란, 장거리 정찰, 대간 첩작전, 특수전의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유한 특전사는 1970년대 한국군 특수전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은 베레모와 낙하산 배지, 그리고 월계기장은 최정예 전사의 상징이었습니다. 1970년대 특전사 지원자들은 6개월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야 했고 탈락률은 50%를 넘었습니다. 공중강화 훈련, 유격 훈련, 게릴라전 훈련, 암벽 등반, 극한의 체력 단련, 하루하루가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1970년대 내내 특전사는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무장공비를 소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습니다. 3위 제3보병사단 100골 부대, 살아도 100골, 죽어도 100골, 필사즉생 골육지정 100골, 100골, 100골.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조선경비대 3여단으로 창설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된 100골 부대, 6.25 전쟁을 거치며 전설이 된 이 부대는 1970년대에도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1973년 3월 7일 오후 2시 15분 100골 부대는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을 썼습니다. DMZ 군사분계선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이 기습 사격을 가해 2명의 국군 장병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단장 박정인 장군은 북측에 즉각 사격 중지를 요청했지만 북한군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인 장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05mm, 155mm 곡사포로 북한군 지피를 향해 맹렬한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백린탄을 포함한 포탄이 북한군 지피 건물 내부에 직격했고 건물 안에 있던 북한군 36명 전원이 몰살당했습니다.
이른바 3.7 완전작전은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 지역에 포격을 퍼부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인 장군은 더 놀라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단의 모든 군 차량을 동원해 헤드라이트를 켜고 DMZ 남방한계선까지 돌진시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기겁한 북한군은 전군 비상사태를 발동했습니다. 북한 전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백골부대 장병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북진한다는 각오로 대기했습니다. 1975년 귀순한 북한군 유대윤 소위는 증언했습니다. 3.7 완전작전으로 북한군 29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백골포병을 가장 두려워하는 포병으로 백골부대를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정인 장군은 상부 허락 없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그해 4월 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5개월 후 전역했지만 백골부대의 명성은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1970년대 백골부대는 철원 최전방에서 단 한 번도 적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은 철옹성이었습니다. 경례 구호도 다른 부대와 달리 백골이라고 외칩니다. 1972년까지는 돌격이었는데 박정인 사단장이 살아 국가에 충성하고 죽어 백골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자는 의지로 지금의 구호로 변경한 것입니다. 2위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 1965년 10월 9일 베트남 캄남만에 상륙한 해병대 청룡부대는 1972년 2월 24일까지 무려 6년 5개월간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명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967년 2월 14일 밤 11시 20분 짜빈동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북베트남 정규군 제2사단 소속 한 개의 연대와 지방 게릴라 총 2,400명이 청룡부대 11중대를 야간 기습했습니다. 병력 차이는 10배 이상,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룡부대는 달랐습니다. 외곽 방어선, 내곽 방어선을 넘나들며 일제 사격과 수류탄, 크레모와 지뢰로 침입하는 적을 격퇴했습니다. 3소대 진지 일부가 돌파되어 치열한 진내 육박전까지 벌어졌지만 지원하기에 적절한 운용과 역습 부대의 과감한 공격으로 1967년 2월 15일 새벽 7시 24분 4시간의 사투 끝에 적의 주력을 경멸했습니다. 중대 규모로 연대급 적을 물리친 전투는 베트남전 사상 최대의 전승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 전투로 11중대장 정경진 대위와 1소대장 신원배 소위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장교를 제외한 제11중대원과 제1중대 3소대원은 모두 1계급 특별 진급했습니다. 청룡부대는 1972년 철수할 때까지 여단급 작전 55회, 사살 4,100여 명, 포로 715명, 귀순 590명, 개인화기 4,055정, 공용화기 293문 노획이라는 압도적 전과를 올렸습니다. 청룡부대의 인명손실률은 3.4%로 육군 부대 1.2%나 미군 2.3%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최전방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는 증거였습니다. 1972년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청룡부대는 1973년 7월 김포의 서강화 지역으로 이동해 서부전선 방위를 맡았습니다. 1981년 4월 16일에는 사단으로 증편되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의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내내 수도 서울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짜빈동의 전설은 한반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1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 앤드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 1위는 두 부대를 동시에 선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가장 치열하게 싸운 두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맹호부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965년 10월 22일 베트남 퀴논에 상륙한 맹호부대는 1973년 3월 8일까지 무려 7년 5개월간 전투를 치렀습니다. 총 17만 5,107회의 전투, 하루 평균 65회 이상 교전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호부대의 일상이었습니다. 1965년 11월 15일 미군으로부터 1200의 전술 책임 지역을 인수받은 맹호부대는 1966년 3월 최초의 4단급 작전인 맹호 5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략적 요충지인 고보이 평야지대를 장악했습니다. 1966년 8월 두코 전투에서는 중대 전술기지 전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미군조차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혁신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맹호 부대는 타이거 디바이전으로 불렸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정말 강하더라. 특히 맹호 부대는 우리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보였다. 같은 아시아인이면서 한국전쟁 경험까지 있었던 한국군의 전투력은 정글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베트남 다큐멘터리에서도 미군은 한국군 맹호 부대의 대단한 활약을 잘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1973년 베트남에서 철수한 맹호 부대는 이7사단으로부터 M113 장갑차를 인수받아 1973년 3월 20일 대한민국 최초로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사실상 해체 상태였던 맹호 부대는 32사단으로부터 각종 장비를 인도받아 재창설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맹호 부대는 한국군에서 가장 현대화된 사단이었고 1983년 제7기동군단으로 배속되어 지금도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백마부대 제구보병사단 1952년 백마고지 전투에서 얻은 상승장성 항상 승리의 명성을 이어받아 1966년 9월 25일 베트남 파병이 결정되었고 1966년 10월 8일까지 니노아 일대에 전개했습니다. 1973년까지 대부대 작전 478회, 소부대 작전 무려 21만 1236회를 수행했습니다. 사살 13,500명, 포로 700명, 귀순 800명, 각종 화기노획 700여 점의 압도적 전과는 백마부대의 전투력을 증명했습니다. 1966년 10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월 한국군 최초의 군단급 작전인 오작교 작전에서는 맹호 부대와 함께 42일간 작전을 펼쳐 투이호아에서 키논 사이 한 번 국도를 탈환했습니다. 적 사살 925명, 포로 425명, 귀순 297명의 전과를 올리며 월맹군에게 장악되어 있던 베트남의 대동맥을 되찾은 것입니다. 백마부대 장병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마고지에서도 베트남 정글에서도 백마부대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973년 귀국 후 백마부대는 경기도 고양에서 파주 지역에 주둔하며 수도권 북방 경계를 담당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검증된 전투력으로 1970년대 내내 서부전선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백마부대는 현재도 제1군단 예하에서 강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는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철원 최전방에서 서부전선에서 양구의 혹한 속에서 인천 바닷가에서 이 부대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진정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타이거 디비전의 포효, 청룡의 용맹함, 백골의 불굴, 백마의 상승, 백두산의 인내, 번개의 신속, 전격의 돌파력, 그 이름들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소개된 부대뿐만 아니라 소개되지 못한 수많은 부대들, 제1사단, 제6사단, 제8사단, 제11사단, 제20사단, 제26사단을 비롯한 모든 육해공군 부대, 모든 GOP와 GP의 이름 없는 장병들, 후방에서 묵묵히 지원한 군수보급 의무 부대원들까지 모두가 똑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순위는 편의상 매긴 것일 뿐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 시절을 보내신 전후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